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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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안녕하세요. 라커룸 썰전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K리그의 흥행과 그것을 발목 잡는 오심입니다. 저는 진행자 이채연이고요.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리그에 죽고 K리그에 서는 남자 송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K리그 심판으로 활약했던 김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시각과 경험에 기반해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K리그 일부 구단에서 코칭 스태프로 일하다 현재는 연맹으로 자리를 옮긴 임민정입니다. 이외에 저희 해외 특파원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축구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신 최정림 님이 또 저희 나중에 외부 연결을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라인업이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K리그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 그리고 아시안컵 등등 국제대회 경험이랑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이 리그에 남거나 복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중 증가, 중계 시청률 상승,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제성까지 보면 단순한 축구 리그를 넘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흥행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순간 꼭 이슈가 터지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K리그에서 논란이 되는 오심이 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최근 논란 사례들을 짚고 심판, 선수, 팬, 연맹의 시선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외 리그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코너로 가겠습니다. 우선 최근 오심 사례와 팬들의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네, 최근 몇 경기만 봐도 오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요즘 축구계에서는 심판의 판정이나 형평성에 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장면들 K리그 팬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SNS 반응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좀 보겠습니다. 오심을 줄이려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보지도 않았다. VAR실과 주심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심판 승부 조작인지 조사해야 된다. 오심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외에도 인스타 댓글에 보시면 통신 기록은 살 수 없나요? 주심 조사해야 한다. 심판 문제 좀 어떻게 해라 등의 댓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력이 뛰어나고 재밌어도 이런 오심이 일어난다면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영선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부분처럼 전북과 제주 경기에서는 1점 차 상황이어서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발을 걸었는데 이걸 못 본다? 그리고 이걸 VAR도 안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여기서 항의를 했다고 포이 감독한테 카드를 줬어요. 결국에는 제주한테 동점골을 먹히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저는 울산 팬인데도 저걸 보면서 열이 받는데, 전북 팬분들께서는, 그리고 특히 제주까지 원정 가셨을 전북 서포터즈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판정이 있어야 팬들도 수긍을 할 텐데, 지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팬들이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갈수록 팀과 리그에 애정이 늘어도 오심과 같은 문제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네요.
물론 한쪽 입장만 듣다 보면 다른 쪽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심판 측의 입장과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의 입장을 들어보려 합니다. 심판은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선수 측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균형 있게 들어볼게요. 네, 사회자님.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팬 대표 영선님의 분노와 실망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심판 측에서도 판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판정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심판은 왜 그걸 못 봤냐라는 개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왜 K리그에서 이런 오심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장의 1초와 중계화면의 10초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주심은 90분 내내 선수들보다 더 뛴 10km 이상의 피로 누적 상태에서 수만 명의 함성, 선수들의 압박을 받으며 단 하나의 각도에서 0.1초 만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팬분들의 가장 선명한 리플레이 화면을 여러 각도로 심지어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시죠. 이 둘의 판단 환경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VAR의 딜레마입니다. 팬분들은 VAR이 모든 실수를 다 잡아주는 만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지만 VAR은 프로토콜상 명백하고 현저한 오류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VAR실에서 영상을 돌려봤을 때 저건 6대4 정도로 파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주심의 원심은 명백하게 뒤집을 증거가 아니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팬들의 눈높이와 실제 VAR 규정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앞서 전북 사례에서 PK가 선언되지 않은 것도 주심이 현장에서 파울이 아니라고 본 것을 VAR실에서 100% 명백한 오류라고 확신할 근거, 예를 들어 카메라 앵글 접촉 강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에겐 오심이지만 VAR팀에겐 규정상 개입 불가인 셈이죠. 셋째, 심판의 전문성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EPL 같은 빅리그 심판들은 높은 연봉과 전문적인 훈련 시스템 하에 100% 전업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K리그 심판들은 과연 선수들만큼의 처우와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심리적 보호를 받으며 오직 판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오심은 어느 심판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런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함이 누적되어 터져나오는 시스템의 실패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팀을 이끄는 코칭 스텝, 더 나아가 연맹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네, 2025년에 들어서 오심이 급격하게 늘었죠. 2024년에 28건이었던 공식 오심이 올해는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문제로 결국 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불려갔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뜻이죠. 연맹은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리그 신뢰도의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교육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 후에는 심판들에게 판정 분석 영상을 공유하면서 내부 평가가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검토 중이에요. 결국 연맹의 입장은 오심 없는 리그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판정이 가능한 리그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현대의 거스 포엣 감독이 그랬죠. 10월 초 제주전에서 전북 공격수 전진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명확하게 발목을 밟혔는데도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VAR도 작동하지 않았고요. 경기 후 포엣 감독은 SNS에 Not penalty, not VAR, not worse. 페널티도 VAR도 말도 없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오심이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사기, 전술 흐름까지 다 흔드는 거죠. 그럼에도 포엣 감독은 나는 구식 감독이다. VAR이 늘 환영인 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즉 오심에 분노하면서도 기술에 의존하는 축구에 대한 회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코칭 스태프가 느끼는 문제의 핵심은 오심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에요. 왜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K리그 오심 논란은 기술의 문제냐 신뢰의 문제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VAR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판정의 일관성과 설명의 투명성, 그리고 현장과 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겁니다. 네, 각자의 입장을 듣고 보니 문제의 층위가 정말 깊네요. 자,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또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는 없었는지 외국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해외 혹은 규모가 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유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정립씨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경기는 2028년 월드컵 스웨덴 경기였습니다. 경기 막판 스웨덴 선수 마틴 어이슨 스웨덴 수비수 마이콜랑 이 대회에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이콜랑에게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스웨덴의 페널티킥는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VAR 팀이 존씨에게 비디오 리플레이 확인하라 요청했습니다. 비디오로 확인한 경우는 파울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심은 방송 바꿨습니다. 페널티킥 취소하고 프리킥을 주었고 레드카드, 옐로카드로 낮췄습니다. 스웨덴은 1-0로 이겼고 경기는 고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So at last I think the VAR is not perfect, but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reducing unfair outcomes and upholding the spirit of fair play. 네, 정립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VAR이 징계와 득점이라는 결정적인 두 가지를 한 번에 바로잡은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민정님, 월드컵의 저런 모범 사례 K리그에도 당장 적용되면 좋겠는데 연맹 관점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피파 월드컵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대회죠. 하지만 K리그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장에 저 정도의 초고속 카메라와 VAR 전용 인력을 배치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정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백하고 현저한 오류라는 VAR 프로토콜은 K리그가 만든 게 아니라 IFAB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연맹이 마음대로 애매한 것도 다 보자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군요. 그렇다면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당장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VAR 기술 업그레이드보다 소통 교육과 판정 투명성 강화가 먼저라고 봅니다. 심판들도 저 월드컵 사례처럼 VAR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팬들에게 왜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기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메라만 늘린다고 오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저도 팬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100% 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당장 비싼 장비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판정의 투명성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VR을 안 받는지, 왜 원심이 유지됐는지 알려만 줘도 지금과 같은 불신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K리그 오심 문제를 둘러싼 각계 입장을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심은 단순한 경기 한 장면이 아니라 K리그 브랜드 가치, 경제성, 팬 신뢰에 직결됩니다. 기술의 효율성 개선, 앞서 주님이 강조하신 심판 교육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민정님이 말씀하신 연맹의 신속한 소통이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PR 측면에서 사실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리그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커룸 썰전이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3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주요 판정에 대한 상세 해설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VAR 기술, 카메라 각도 개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팬들에게 공유하라. 셋째, 팬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오심 관련 Q&A와 해명 코너를 정기화하라. 앞서 SNS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팬들이 해당 판정의 과정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문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팬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오심 사례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 현장 오심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은 다음 에피소드 초반에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승격과 윤정환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다룹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